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게 지금 한 테이프의 반을 여러분들이 시청하시고 그 다음 편을 시청하시는데 이게 지금 같은 강의가 아니고요. 지금 앞에 IEEE 강의에 연결해가지고 앞에 30분이 끝났고 지금 뒤에 별도의 강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강의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교재, 지금 접지의 핵심 기초기술이라고 하는 인하대학교 이복희 교수님과 이승칠, 한진의 이승칠 이사님께서 공조하신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전체 책을 다 강의하는 게 아니고 1, 2, 3장까지만 제가 강의를 합니다. 왜냐면 4장서부터는 접지의 설계가 돼가지고 지금 앞에서 강의한 IEEE 강의 가지고 강의가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복희 교수님도 IEEE의 그 접지 가이드를 가지고 주 강의를 가지고 이 책을 손수 다 작성하셨어요. 그래서 4장 이하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좀 보시고 제 강의는 1, 2, 3장까지만 한다. 저희 고시원에서는 저희 학원에서는 이 4장 이하까지 다 강의를 한다면은 앞에 IEEE 강의를 여러분들이 해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의 어떤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에 강의를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 깊은 이 강의를 해보니까 이게 일방향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강의를, 생동감 있는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 오시면 언제든지 아주 훌륭한 강의 교재와 강의 선생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훌륭한 강의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테이프를 우리가 공개하는 이유는 우리 의제 강의 수준이 저에게만 이런 적이 아니고요. 더 훌륭한 우리 신효섭 기술사님, 한창호 기술사님처럼 아주 훌륭한 기술사님들이 상당히 포진을 해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 2, 3장 강의도 104페이지까지 때문에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강의들만 제가 골라서 강의를 하고, 이복희 교수님이 이 책을 가지고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세미나를 할 때 제가 같이 첨강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생각을 제가 좀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이쪽 고전압 쪽에, 그 다음에 접지 쪽에 상당히 많은 논문을 내셨고, 그쪽에 그 일각인이 계신 이복희 교수님 교재를 가지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그분의 누를 안 끼치는 범위 내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파워포인트를 볼 때는 좀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요. 차례가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은 1장 접지의 기초하고요. 그 다음에 2장의 대지의 전기적인 특성, 그리고 3장의 접지 저항까지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지의 설계는 이 부분은 지금 IEEE에서 제가 접지를 앞에서 한 부분 하고 여러분들이 유의물을 이용하시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완료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교재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관련 식들이 쭉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를 받는 방법은 이 책과 이 테이프를 같이 보시는데 제가 페이지를 얘기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페이지가 적혀 있습니다. P-1, 그러면 페이지가 1페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넘어갈 때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너뛰기도 하고 그러니까 참고해서 제가 말씀 안 하더라도 이 페이지를 보시면서 쫓아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접지에 대한 그 강의를 많이 하면서 많은 질문을 많이 던져봐요. 그 수험생들한테 질문을 던져보는데 접지를 왜 합니까? 첫째, 이 대지는 뭡니까? 대지는 마이너스입니까? 항상 그리고 대지의 접지 저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그 질문을 드리는데, 확실하게 어떤 여기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세요. 지금 보세요. 접지를 왜 합니까, 접지를? 땅에다 왜 접지를 왜 해요? 뭐 안전하게 합니다. 무슨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왜 안전합니까? 안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왜 안전합니까? 그럼 전류를 대지로 박으려고 합니다. 그 전류를 대지로 박으려면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안전합니까? 예? 또 대지는 항상 네거티브냐? 마이너스냐? 대지는 중성이에요, 중성. 예? 구름이 플러스로 걸리면 대지는 마이너스로 걸리는 거고, 구름이 마이너스로 걸리면 플러스로 걸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전위를 가진 전기가 갖다 대면 대지는 플러스가 걸린단 말이에요. 응? 그 대지 접지 저항은 어떠냐? 대지는요, 접지 저항이 아주 픽스되어 있지 않아. 이거 반도체 성격을 갖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런 큰 범주에 대한 부분들을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하나씩 잡아가는 생각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이 핵심 접지 강의는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접지의 상식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에서 이렇게 어떻게 볼까요? 그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크게 그려봤던 부분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실까요? 자, 우리 정전 용량 C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 C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다가 전압을 걸었을 때, 여기에 이 물체에 축적되는 전하량은 우리가 Q를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미분을 해보게 되면, 미분되는 제곱량이 얼만큼 올라가느냐, 전압이 얼만큼 올라가느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C하고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C를 크게 하면 DV를 상당히 적게 할 수 있죠. DV를 적게 하는 방법은 이 전류를 내리거나 이 C를 크게 하는 길입니다. 네? 그럼 DV를 내리는 길은 C를 크게 하거나 I를 적게 하는 길인데, 사고전류 I는 만약에 사고전류 I가 픽스되어 있다면 이거는 못 건드린다고요. 그러면 이 DV를 내리는 방법, 전위를 내리는 방법은 C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C를 올리는 방법이다. 그래서 대지에 접지를 하는 이유는 C를 가장 큰 곳으로 접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C를 가장 큰 곳으로 접촉했다는 거는 지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정 용량을 가진 것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마와 그 표피가 이질적인 그 물체로 매트리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정정 용량이 가장 크다 이거예요. C가.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 접지를 받게 되면 이 대지의 정용량이 가장 큰, C가 가장 큰 데다가 일단 접속을 해놨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가장 낮게 이 전압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걸 지구의 C로 접속을 시킨 겁니다. 이게 접지예요. 그래서 이 접지의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요, 지구에 접속하는 접지와 뭐 천체 외에 접속하는 접지가 있죠. 폐 공면에 접속하는 접지, 그 다음에 비접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게 이게 지구 대지에 접촉하는 접지를 우리가 일반적인 접지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지구상 외에 천체면에 접속하는 접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는 좀 특별한 스페셜 케이스가 아닌 경우는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스나 그라운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그라운드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 표현, grounded 하면은 ground 될 때는 가운데에 ground를 놔놓고 보면요. ungrounded wire.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active wir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active wire라는 거는 RST, 살아있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grounded wire, grounding wire. 이거는 두 개를 달리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grounded wire는 이쪽이에요. grounding wire는 여기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딩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연접이 된 부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대지로 들어간 부분은 grounded wire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로 접속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모타에 만약에 3상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는 did wire가 되는 겁니다. 접지도선 이거는요 grounding wire가 되는 거예요. 이 접지 전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grounded wire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됩니다. 접지 종류에서는 보안용 접지, 그 다음에 대지 기능용 접지, 기능용, 이건 기능이에요, 기능. 이건 세이프티고. 그래서 누전 감전 방지를 위해서, 혼쪽 방지를 위해서, 유도에 의한 감전 방지를 위해서, 정전 장애를 위한 방지를 위해서, 뇌재해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보호 계정기나 각 주림 확보라든지 전식 방지, 유도 방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이 기능적인 접지도 이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서 일로 갈 수는 없다. 반드시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시킨 조건에서 이게 되는 거지. 이 세이프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이거 됐다고 해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다 이거죠. 그 앞에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기의 이제 접지에서는 그 사람의 접지 목적은 만약에 사람이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이 물체를 댔을 때, 절연이 열화돼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흐를 수 있을 부분에다가 가능성을 두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인체 조항이 뭐 4,000옴이 있다. 4,000옴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 접지를 해놨다. 이걸 접지를 해놓으면 이 4,000옴이 있는 이 몸체를 통해서 흐르지 않고 이 저항치가 아주 낮은 이 귀로를 통해서 만약에 절연 열화가 되면 누설 전류가 일로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안전하다라는 저기 주는 거예요. 지금 두 그림에서 보는 거는 만약에 접지가 안 돼 있을 때는 이 사람에게 220V의 전위가 걸리는데 접지가 돼 있을 때는 뭐 3V가 걸리겠다. 지금 뭐 2종, 뭐 이 3종은 우리가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그 종 접지에 대한 건 별개로 하고 이 접지에 저항치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사람이 전위가 걸리는 부분들에 대한 표시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400V 미만에 지금 여기도 접지공사에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접지공사에 따른 접지저항값의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15옴 특별 3종 1종 이거는 큰 여러분들이 그 무게를 두지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건데 일단 참조를 하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계통접지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계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회로의 구성 요소가 돼야 되고 대개가 이제 고장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계통 접지를 놔두거든요. 그래서 계통이 구성이 안 되면 고장 전류를 검출이 안 되니까 계통을 구성을 해가지고 고장 전류를 검출하는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성점 접지 방식을 보게 되면은 대개 이제 그 송전선에서 지락사고를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통에다 놔요. 그러면 여기 임피던스 G제는 뭐냐면 이 용량이 커지게 되면 이 지락 전류가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커지면은 이것이 타 수용가에 영향을 주거나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목적하는 바가 여기 계전기가 있으면 계전기가 동작하는 수치만큼만
전류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저항으로다가 전류를 리미테이션 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유효접지기에서 구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접지 계통에서는 이게 이제 일본 방식이 대개 이런 방식입니다. 일본이 이 비접지 계통이 대지 전극 용량이 굉장히 크게 라인과 대지 전극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전위 상승이 크죠. 여기 사람이 전위 상승이 일단 감지되면 굉장히 크고 여기 전류는 상당히 적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상 전류는 거의 적게 나타나죠. 보통 뭐 우리가 200mA, 맥시멈 380mA까지 얘기합니다만 비접지 계통에서는 이 영상 전류가 이렇게 아주 적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지락 사고를 검출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뭐 ZCT를 놔가지고 SGR을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거고요. 직접 접지 방식은 이거는 여기에 라인에 계통을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락이 생기거나 이렇게 사고 전류가 생기면은 수십 암페어에서 수백, 수천 암페어까지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2차 측 사고를 다발할 수 있고 우리나라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채택을 하는데 이게 전위 상승을 상당히 낮게 해주죠. 이 접지에 대해 있으면 이 접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연접을 해가지고 사람이 닿았을 때 뭐 이렇게 뭐 활성을 잡았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고장 지락 전류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연접을 많이 등전이 접지하시면 이 전위 상승을 상당히 낮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냥 접지 계통과 비접지 계통을 보면은 세이프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접지 계통이 훨씬 세이프티에서 안전한 측면을 가져갈 수 있고 비접지 계통이 상당히 불리하다 이거죠. 이 세이프티 측면에서.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타 수용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 지적 접지가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접지를 다중 접지를 하는 방식을 상당히 많이 쓰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접지 계통과 비접지 계통을 구체적으로다가 비교를 해보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접지는 대개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제 TT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접지 계통은 TM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자 접촉 상태에 따라서 큰 전류가 흐를 수 있고 접지 계통 전위 상승 억제가 가능하죠. 대규모 전원 곁에 좋다. 고장 동작 확보가 용이하다. 접지의 경련 변화가 많냐 크냐 적다. 이상전압 발생을 억제할 수 있냐 가능하다. 자 보세요. 굉장히 다 상당히 좋은 부분을 놔두고 있잖아요. 상당히 장점이 많아요. 비접지 계통에서는 불가능하다. 전위 상승 억제가 불가능해. 상호 간섭 영향이 있냐? 이거 영향이 있죠. 왜냐면 전위 상승이 다 다르니까. 소규모 전원 계통인데 고장 검출 어렵죠? 이게 단독 접지니까 시간에 따라서 접지장이 달라질 수 있고 전로 변화, 경련 변화에 대한 특성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이상전압 발생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방법은 상당히 외국 선진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TM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이 TT 방법은 쓰지 않는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 이 부분을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특수 문제용 접지에서는 이제 기준 접지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하냐면 기준 접지에 다 연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여기 장비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고 여기 D라는 게 있으면 이거를 다 기준 접지에다가 일단 접지를 다 하고 또 이 접지를 다 가져가고 그렇죠? 이 접지를 다 가져갑니다. 가져가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의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기준 접지 전극을 만들고 또 여기서 또 여기 접지 그걸 또 가져가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그림을 자주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독 접지를 하게 되면요. 지금 단독 접지를 하게 되면 이 주파수에 따라서 전압의 과도 특성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접지로는 상당히 아주 안 좋은 그런 현상이죠. 근데 이 접지를 시그널 레퍼런스 그리드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연접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인 주파수에 따라서 접지 저항에 대한 흐름의 크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접지를 단독 접지를 다 개별 접지를 이렇게 하고요. 이걸 같이 묶지 않고 이렇게 개별 접지를 이렇게 만약에 할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 주파수가 따라짐에 따라서 이 저항이 달라지는 거죠. 이 기준 접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콤먼을 해서 등전인 접지화를 시키면은 주파수에 따른 접지 저항치의 변화가 거의 일정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준 접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유도장애 방지용 접지가 있고 지락 고장 검출용 접지가 있고 뇌 방지용 접지가 있다. 그래서 이제 피레침 접지 같은 경우는 그림 1-9 그 피레침 접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대개 피레침 접지를 하게 되면 인하도선을 대개 한 군데로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미국 그 NFC의 접지 시스템을 이제 한번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2개소 이상입니다. 2개소 이상. 그것도 2개소 이상을 어떻게 하냐. 꼭 반대편으로 다 이렇게 나눠서 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2개소 이렇게 놓으면 전류가 일로 흐르고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군데로 반대편으로 흐르니까 이거에 의해서 자속이 이렇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럼 이 자속과 이 자속이 상쇄가 되죠. 여기는요, 자속이 상쇄가 안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자속에 의해서 뭐가 또 발생이 돼요? 이 전기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레침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여러 개로 나눠 놓을수록 상당히 좋다. 예.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레설비는 아무리 설비가 좀 적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2개소로 이렇게 나눠서 2개소 이상으로 하는 것이 지금 보시면 자속을 상쇄시키는 의미에서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정전기 방지용은 대개 이제 정전기 발생이 이제 정기적인 현상과 물리적인 현상인데 대개 정전기에 대한 여기에 그 정전량에 의한 전압 상승에 의해서 되는 것의 직접 사고보다는 거의 다가 감전 및 2차 재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벌써 정전기에 대한 그 방지용 접지에 대한 거는 거의 모두 다 강의를 한 내용에 들어가겠어요. 회로 기능형 접지는 이제 계통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접지고, 방식용은 이제 지금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외부로부터 이렇게 전류가 누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 이게 방식이 되거든요. 이게 점점 이렇게 깎여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강제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그 지혈하는 거죠. 강제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기 방식에 쓸 때 접지를 방식용으로 쓸 수도 있고, 계통 접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전기철도에서 이제 그 계통 접지로 전기철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것이 이 등전이 접지입니다. 등전이 접지. 이큐포텐셜 그라운딩.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접지를 얼마큼 전류 저항을 좀 줄이냐 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냐면 전위를 얼마큼 낮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전류를 제한하는 방법하고 전압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압을 우리가 A 클래스, 저희 IC에서는 A 클래스죠. 그 영국에서는 영종, 여기서는 수영 후 안에서는 AC 25V로 미만, 이거 제한하고 있거든요. 25V 미만으로. 전압을 제한하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갈 때는 등전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다. 등전이 접지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 등전이 시키는 길만이 전압을
낮출 수 있는 그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등전이 접지를 병원서부터 내기기, 전자보호, 외부 필에, 내부 필에 전부 다 IC 저기에서는 등전이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어디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 접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접지를 세퍼레이트한 거를 가능한 한 빨리 법을 개정해서라도 다 전부 다 등전이 접지하는 방식으로 다 신속하게 빨리 갈수록 좋다. 거기에 그 접지를 통해서 노이즈가 들어오는 부분이든지 서지가 들어오는 부분만 프로텍트 할 수 있으면 그런 소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이 접지는 등전이 접지로 하루빨리 가는 것이 세계 코드에도 맞고 세이프티나 여러 가지 기능에서도 좋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그림은 앞에서 세계적인 추세와 기준의 추세와 한국의 대처 방안에서 어디에서 봐드렸냐면 독일 책, 독일의 외부 필요와 내부 필요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 교수님이 그 독일 책에서 이 그림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이건 IC나 BS, 독일 이쪽의 컨셉이죠. 그러니까 외부 피해 설비를 도체를 외부 도체를 다 연결하고 내부도 그 이 연결점을 어디 돼요? 등전이 접지화 모선 이 기준점에다가 전부 다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전화, TV, 보호장치, 무슨 욕실, 보일러 이런 계량기, 수도관까지 해서 전부 다 연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약전 설비 쪽은 서지 업섭을 달아가지고 노이즈가 거꾸로 접지를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만 하고 이렇게 등전이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지금 세계 코드로 가는 패턴이다 이거예요. 이게 IC 패턴이에요. 이게 IC 패턴이에요. 아마 KS가 이렇게 조만간 변할 겁니다. 자분방지용 접지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접지의 전위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만약에 연접을 시키게 되면 등전이가 돼버리면 접지를 통한 잡음이라는 거는요. 접지를 통한 잡음이라는 거는 여기 접지하고 여기 접지했을 때 이 전위가 다르니까 델타 V만큼 전위가 다른 것에 의해서 이 노이즈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이 전위가 같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위가 같이 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연접해버리면 일단 똑같이 전위가 걸리니까 잡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잡음방지용 접지서부터는 좀 구체적인 사안을 다음 시간서부터 다음 강의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